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 중에서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그래서 항상성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 배우면 시험 범위가 완료가 됩니다. 네, 중간고사 본 지 별로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또 시험이, 그리고 방학도 이제 2주밖에 없는 이런 어쨌든 초유의 한 해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즐겁게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알다시피 저번 시간에 이제 근육에 대해서, 특히 근육의 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이게 액틴과 마이오신 기억하시죠? 그리고 H대, 그 다음에 I대, A대. 그래서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죠? 수축이 되면서 지금 수축이 되고 있습니다. H대는 거의 사라져요. A대 그래도 I대도 줄어든다.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제가 출석 질문에도 저번에 질문도 했었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이제 간단히 보다시피 아예 이제 이게 지금 수축 상태죠. 수축이 되다 보니까 H존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H대는 정말 작아지죠. 아주 짧아지죠. 그리고 I대도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대라고 했습니까? 명대라고 했습니다. 명대도 짧아졌습니다. 근데 A대 같은 경우는 크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일정하다. 왜 일정합니까? 요 길이, 어떻게 보면 A대는 요 마이오신의 길이와 어떻게 보면 일치하기 때문에 마이오신의 길이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그래서 요 우리 근육 원섬유, 그리고 요런 근육 원섬유 마디, 그리고 요런 요 사이를 어떻게 보면 G선, 그죠? 그래서 요런 원리들,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하드한 문제들, 요새 이제 수 계산, 산수처럼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생각해보기입니다. 이 과학자, 네, 블레그덴, 뭐 이런 과학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00도가 넘거든요. 100도, 네, 거의 100도가 가까이 돼요. 물론 100의 4분의 3. 어쨌든 굉장히 높은 온도의 건식 사우나. 그래서 이 강아지와, 그래서 이 강아지와 그리고 이 과학자, 이 사람은 멀쩡해요. 그런데 달걀과 생고기, 이 죽은 어떻게 보면 이 단백질, 이 상태는 아예 어떻게 됐냐면 아예 구워져 버렸대, 익어버렸대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 거예요. 얘도 똑같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살아있는 건 변성이 안 일어나고 왜 얘네들은 변성이 됐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한 우리 본격적인 우리 수업을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호르몬이 이런 걸 이제 내분비샘이라고 하죠. 내분비샘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타겟이 되는, 지금 혈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타겟이 되는 세포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물에 녹는 애들은 저런 식으로,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들은 아예 세포 내로 들어가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시그널을 주면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냐? 일단은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은 어디다? 그거를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내분비계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우리가 인체를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뭐 소화계, 호흡계, 뭐 다양한 것을 이제 배웠어요. 신경계까지.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내분비계입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이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은 그 중에서 내분비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내분비 세포, 특히 이제 내분비샘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 이런 호르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도 특성이 약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 호르몬도 있고 지용성 호르몬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호르몬도 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다양한 호르몬들이 어쨌든 각각의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샘의 종류들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성 뭐냐? 바로 얘네들은 혈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혈액,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의 거리가 광범위할까요? 국소적일까요? 당연히 광범위하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를 다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운반은 돼서 온몸을 호르몬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응하는 무슨 세포는 표적세포나 기관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표적세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반응하는 표적세포가 따로 있다. 그래서 호르몬은 그런 표적세포에 있는 이런 뭐 단백질 리셉터 이런 데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 아까 메시지를 줬었죠. 시그널을 줘서 여러 가지 세포에서 이제 작용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은 일종의 메신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의 특성은 아주 미량으로 광범위, 넓은 범위. 왜? 혈관을 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용하는 것은 표적세포만. 그리고 얘네들은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척추동물일 경우는 종 특이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돼지에서도 작용하는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특이성이 보통은 없다. 특히 척추동물일 경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일단은 이해를 해두시면 기본적인 호르몬의 분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랑 약간 비교해서 약간 심합니다. 뭐? 이거 이제 조금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분비, 이게 이제 내분비계예요. 내분비샘이에요. 내분비샘에 무슨 세포가 있는 겁니까? 내분비 세포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모세혈관으로, 혈관으로 온몸으로. 그렇지만 요거와 이제 비교하게 해서 이거는 여기서도 써 있지만 외분비샘이 있습니다. 외분비샘,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소화샘, 침샘, 땀샘. 쉬는 시간입니다. 네, 쉬는 시간이래네요. 헛발 담당자는 그래서 모두 나와 교실에 이런 계시기 바랍니다. 소화샘, 그래서 침샘, 땀샘 이런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분비샘. 그래서 얘네들은 혈관으로 막 이런 분비 물질들이 혈관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혈관으로 안 가요. 그냥 분비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화액 같은 경우도 어디서? 위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땀샘도 지금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땀이 온몸으로 돌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비교. 뭐냐? 우리 호르몬과 뭐를 비교해 볼 거냐?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을 비교해 볼 겁니다.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어디서 배웠어요? 신경계에서 배웠죠. 얘네들은 아주 국소적이잖아요. 그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짧은 시냅스 틈을 이동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가 하면 호르몬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동을 하지만 표적세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비교들.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 전달 물질은 굉장히 빠르지만 얘네들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혈관 몸 전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리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분비 기관, 그러니까 내분비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요 실제적인 우리 인체의 모형을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이제 뇌에 어떻게 보면 뇌하수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샘이 있고요,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서 돕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항상성과 관련 있는 것은 나중에 시상하부가 중추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간내에 시상하부가 이런 것들을 그죠? 여기 이제 시상하부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갑상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 이쪽에 이제 갑상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샘이 우리 심장 박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이자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호르몬, 이것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또 부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신이라는 또한 이런 내분비 기계도 이제 보실 거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 심장 박동과 물질 대사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이 생식기관. 그래서 생식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성호르몬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전체적인 내분비샘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만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의 내분비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많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의 내분비샘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 그리고 걔네들의 표적기관, 표적세포,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잘 아시다시피 뇌하수체입니다. 우리 뇌하수체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상하부가 이제 중추라는 거, 이런 항상성의 중추라는 걸 이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뇌하수체라는 이런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기관이 또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호르몬을 생성하는 내분비샘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생장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TSH라고 하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래서 ACTH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요거까지는 잘 몰라도 생식샘 자극 호르몬까지는 뭐 잘 몰라도 이게 이제 생식, 아까 이런 생식세포, 그래서 이런 생식세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들 나온다는 거 어느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후엽은요, 나중에도 이제 좀 배울 거지만 후엽 스스로는 호르몬을 만들진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후엽으로 전달이 돼서 후엽에서 이제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이런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걔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지만 콩팥으로 가서 세뇨관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쫙 또 이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갑상샘, 아까 봤죠? 목 요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티록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다라는 거. 여기는 이 호르몬은 요오드 성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미역 같은 거 성분 안에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티록신 이런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요오드 이런 성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자로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이자는요 어떻게 보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위 밑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쭉하게 생긴 기관인데 이걸 췌장이라고도 합니다. 췌장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잡스 형님도 어떻게 보면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되게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자는요 그러니까 외분비 샘도 그러니까 다양한 소화 효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지점 뿐더러 이런 내분비 샘도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 내분비 샘 거기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슐린과 글루카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글리 이런 시리즈 많아요. 뭐 글리코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글루카곤, 인슐린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은 어디 붙어 있냐? 콩파 요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게 부신입니다. 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네들도 겉질이 있고 얘네들도 속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겉에 요거 얘네 콩파처럼 겉속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질에는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래서 코르티코이드 계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솔직히 삼투압과 관련이 있고 당질은 혈당량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새 얘네들은 잘 안 배우지만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얘는 삼투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기질은요. 나트륨 재흡수와 관련이 있어요. 예전 교과 과정에서 이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이런 호르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정수에서는 나오는 호르몬, 그 다음에 난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내분비 샘들, 우리 지금까지 배우는 간단한 호르몬의 특성들, 그리고 이런 내분비 샘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호르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항상성이 조절되는지. 항상성 뭐죠? 그죠?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입니다.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리고 뭔가 삼투압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뭐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런 외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 항상성, 걔를 우리 몸은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간단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음성 피드백을 볼 건데 뭐 여기 뭐 칼륨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온도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성 피드백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글루코스와 인슐린.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이제 포도당과 관련이 있는데 이 포도당 당이 많으면 어쨌든 인슐린이 작용해서 이 당을 줄여주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거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 그래서 음성 피드백의 가장 기본적인 요 과정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 이제 자세하게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어디서부터 봤어요? 그죠? 요게 지금 약간 엉덩이처럼 생겼는데 요거 뇌하수체. 그래서 전엽과 후엽이 있습니다. 요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요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얘 호르몬이에요. 얘는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TSH 방출 호르몬이에요. 그럼 이 TSH는 뭐냐? 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TS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TSH는 결국 누구를 자극해요? 이 호르몬은.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엽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결국은 여기 있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요거는 결국은 티록신입니다. 결국 티록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중추는 어디냐? 바로 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이제 중추가 돼요. 그래서 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티록신 자체가. 그래서 뭔가 다운돼 있거나 그랬을 때 좀 물질 대사 촉진해야 되겠다. 활발하게 좀 물질 대사를 일으키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극이 오게 되면 어떤 호르몬이 TRH라는 TSH를 방출해라 라는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나오면 그럼 걔는 어디로 가서 그죠? 이 갑상샘 요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자극을 해주면 얘는 또 어디로 가서 티록신. 근데 이 흐름은 다 어딜 통해서 흘러가겠어요? 얘는 혈관, 그죠? 혈액을 통해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신경보다는 속도는 좀 느리겠죠. 그래서 티록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물질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근데 계속 활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티록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게 하지 마라는 자극이 또 되는 거예요. TSH 방출 호르몬 나오게 하지 마. 네거티브라는 거죠. 왜 음성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 막 업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티록신 자체가 물질 대사를 향상시키고 나서 티록신이 너무 많아. 물질 대사가 너무 업됐어. 그러면 다시 티록신이 억제. 그래서 마이너스 억제를 시킨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요 사례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항상성 다 설명했습니다. 먼저 항상성은 정상 범위로 유지.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중추. 음성 되먹임 이게 뭐냐? 우리말로 요새 음성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결과가 원인을 약화시키는 음성이기 때문에 약화시키는 방향. 그럼 양성 피드백도 있을까?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뭐 그것까지는 우리 교과서에서 요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만 아시면 돼요.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이에요. 왜? 결과 나왔어. 물질 대사 촉진됐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감소시켜야죠.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을 약화시키는. 아까 얘기했었죠. 티록신이 다시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약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호르몬 TSH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분비량을 조절하는 방식 음성 피드백. 요 스위치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은 설정값은 실내 온도 한 20도를 만들고 싶은데 실내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난방기가 이제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돼 나가는. 근데 이제 반대로 실내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난방기가 켜지는. 그래서 다시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반복. 그래서 난방기를 끄거나 켜거나 하는 이런 자극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어쨌든 일정하게. 그래서 항상 중앙 통제를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자 한다라는 원리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뭐였어요? TRH. 그래서 이게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그냥 저는 TSH 방출 호르몬이에요. 네.
원래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TSH 방출 호르몬입니다. 얘는 시상하부에서 나오죠. 그러면 얘가 전엽을 자극시켜서 이제 TSH라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녀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누구를 자극시킵니까? 갑상샘으로 가서 티록신을 나올 수 있도록 자극을 시키면 티록신은 결국은 물질 대사를 굉장히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오지만 얘는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고요. 물질 대사 촉진하는. 근데 이 티록신은 얘는 결국은 뭐였어요? 결과였지만 이 결과는 다시 뭐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원인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음성 데머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억제를 시켜서 얘 못 나오게, 얘도 못 나오게 억제시키는. 이해됩니까? 이러면서 조절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각각의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는지, 걔네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음성 피드백은 뭔지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십시오.